안녕하세요. 시즌3부터 새롭게 성구를 맡게 된 우아한걸 예요? 앞으로 저와 함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시즌3 제1장 현청방 그리고 왕의 약과 1년이 흘렀다. 한양 북촌 뒷골목 낡은 기와집 하나가 있었다. 대문에는 먹으로 쓴 작은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다. 현청방 하엘 쇤칭방 억울한 일 어려운 일 남 못할 일 비밀 보장 간판 글씨는 반듯했다. 그러나 저 이름을 두고 두 사람은 아직도 가끔 싸웠다. 현청방이면 내 이름이 먼저, 아니요, 현이 처음 간판을 걸던 날 말했다. 청현방으로 하면 내 이름이 먼저오, 청아가 받아쳤다. 현이 청을 품는 형국이니 현청방이 맞소. 청이 현을 벤다는 뜻으로 청현방이 맞소. 결국 현이 먼저 간판을 달아버렸다. 청아는 그날 사흘간 말을 하지 않았다. 아침 햇살이 마당에 들이올 무렵 현은 대청마루에 비스듬히 누워 벽옥적을 천장을 향해 들어올리며 빛에 비추고 있었다. 청록색 도포는 반쯤 흘러내려 있었고 머리카락은 묵지 않은 채였다. 띠리, 리리, 나른한 피리 소리가 마당을 채웠다. 레오나시오. 청가가 마당에서 걸어 들어왔다. 이른 아침부터 검을 닦은 모양이었다. 기름 묻은 천을 손에 들고 있었다. 일어나 있소. 현이 눈을 감은 채 말했다. 누워서 일어나 있는 것이오. 이르엔 10시간요. 마 역시요? 미역시. 아직 일렀소. 지금 몇 시오? 현이 눈을 번쩍 떴다. 벌떡 일어나 도포를 여미며 머리카락을 묶었다. 청아는 그 모습을 보며 말없이 돌아서서 찬물을 올렸다. 왜 더 일찍 깨우지 않았소? 10번 깨웠소. 기억이 없소. 알고 있소. 첫 번째 의뢰인은 포목전 상인이었다. 50대 중반의 사내로 관에 억울하게 세금을 이중으로 뜯긴 사연이었다. 담당 관리가 장부를 조작하여 이미 낸 세금을 안 낸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현이 찻잔을 들며 말했다. 증거가 있소? 영수증 격인 문서가 있긴 한데 관리가 위조라고 우기고 있습니다요. 그 관리 이름이 호조낭청 변수만이라 하옵니다. 현과 청아가 눈빛을 교환했다. 현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느른하게 웃었다. 나 연수만이라. 그 양반 필체 버릇을 내가 알고 있소. 사흘 안에 해결해 드리리다. 상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품에서 돈꾸러미를 꺼냈다.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요? 현이 입을 열려는 순간 청아가 먼저 말했다. 형편껏 주시오. 없으면 안 주셔도 돼요. 상인이 나간 후 현이 청아를 바라보았다. 낭자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오. 저분 신발 보셨소? 밑창이 다 달았소. 현은 말을 잇지 못했다. 청아는 이미 다음 찻잔을 닫고 있었다. 이 사람은 참. 오전 의뢰가 끝날 무렵 저작거리에 나갈 일이 생겼다. 심부름거리가 있었다. 붓과 먹, 그리고 내일 의뢰인에게 줄 서류 봉투. 현과 청가가 나란히 저작거리를 걷는 것은 이제 북촌. 사람들에게 낯선 풍경이 아니었다. 저기 현청방 두 분이다. 또 나오셨네. 우리 동네 포졸보다 낫지. 지나가는 상인들이 인사를 건넸다. 현이 능숙하게 웃으며 답례했다. 청아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약재 가게 옆 꽃집 앞에서였다. 꽃을 파는 처자가 꽃다발을 들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이는 18쯤, 볼이 발그레하고 눈이 컸다. 현의 발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다. 꽃이 참 고운데 파는 사람이 더 곱구려. 처자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현이 호박색 눈동자로 느른하게 웃고 있었다. 처자의 뺨이 더 붉어졌다. 아메요. 이 꽃 한 다발 주시오. 그리고 혹시 이름이 토욱. 뒤통수에 뭔가 닿았다. 돌멩이만한 떡이었다. 청가가 옆 떡집에서 집어든 인절미 하나를 현의 뒤통수에 정확히 날린 것이었다. 현이 돌아보았다. 청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떡집 진열대를 구경하고 있었다. 지금 던진 것이오? 아니요. 미끄러진 것이오. 인절미가 어떻게 옆으로 미끄러지오? 기름칠이 잘 됐나봐요. 현은 꽃 처자를 돌아보았다. 처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슬그머니 몸을 돌리고 있었다. 현이 한숨을 쉬며 청아 옆으로 걸어왔다. 질투하는 것이오? 전략적 판단이오. 우리 지금 일하러 나온 것이오. 꽃 하나 사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그 꽃 나한테 줄 것도 아니잖소? 현이 멈추었다. 청아도 멈추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듯 앞을 보며 걸음을 빠르게 옮겼다. 지금 한 말은 잊으시오. 현은 잠시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꽃집으로 돌아가 꽃 한 다발을 샀다. 그리고 빠르게 걷는 청아를 따라잡아 옆에서 불쑥 내밀었다.
청가가 걸음을 멈추고 꽃을 바라보았다. 뭐 낭자 주려고 산 것이오. 방금 저 처자한테서 산 것이잖소. 낭자 주려고 저 처자한테서 산 것이오. 청아는 꽃을 받지도 거절하지도 않고 한동안 현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말없이 꽃을 받아들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현이 옆에서 능청스럽게 말했다. 줘서 짠 여러 없소. 좋다는 뜻이군요. 청가가 걸으면서 그 꽃을 쥔 손에 살짝 힘을 주었다. 그것을 현은 놓치지 않았다. 현청방으로 돌아오는 길, 흑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문 앞에 무릎을 꿇은 채였다. 붉은 비단 서찰을 두 손에 들고 현과 청아가 동시에 굳었다. 현이 서찰을 받아 펼쳤다. 청가가 옆에서 함께 읽었다. 고과인의 현청방 친구들에게 이번엔 공식 어명이 아니오. 친구로서 급히 부탁하는 것이오. 나라의 일이라기보다 이 땅에 뿌리가 걸린 일이오. 오는 길에 약과 좀 사오너라. 수라간 약과가 요즘 명맛이 없다. 명제. 두 사람은 한동안 서찰을 바라보았다. 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약과를 사오라 하셨소. 읽었소. 청아가 말했다. 친구라고 하셨소. 그것도 읽었소. 현이 서찰을 접으며 흑영을 바라보았다. 전하께서 얼마나 급하신 것이오? 흑영이 낮게 말했다. 지금 당장이옵니다. 현과 청아는 눈빛을 교환했다. 청아는 꽃을 마루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고 검을 집었다. 현은 벼곡적을 품에 넣었다. 약과는 오는 길에 사오. 현이 말했다. 이미 샀소. 청가가 품에서 약과 보따리를 꺼냈다. 현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언제? 저작거리에서 공자가 꽃 사는 동안. 현은 잠시 청아를 바라보다가 낮게 웃었다. 낭자는 참 뭐가요? 아무것도. 독서당은 1년 전과 같았다. 촛불이 서안을 밝히고 창 너머로 후원의 나무가 보였다. 그러나 명제대왕의 얼굴은 1년 전보다 조금 더 수척해 보였다. 왕은 두 사람이 들어서자 반색하며 일어났다. 왔구나. 그러다 청아가 내미는 약과 보따리를 보고 눈이 커졌다. 약과를 진짜 사왔구나. 전하께서 사오라 하셨잖습니까? 청아가 말했다. 사오라는 건 농담이었는데 왕이 그러면서도 이미 보따리를 받아들었다. 약과를 하나 집어 베어 물더니 눈이 가늘어졌다. 이게 맞아. 이메시안. 수라간 것들은 왜 이 맛이 안 나는지. 현이 슬쩍 청아를 바라보았다. 청아는 무표정이었다. 그러나 왕이 약과를 먹는 모습을 보는 눈빛이 조금 풀려 있었다. 왕이 약과를 내려놓으며 표정을 바꾸었다. 진지한 얼굴이었다. 앉거라. 할 말이 있다. 두 사람이 자리를 잡았다. 중국에서 온 소식이다. 왕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셋. 흑사민, 해시민이라는 자들을 들어본 적 있느냐? 현과 청아가 고개를 저었다. 삼형제, 중건에서 유비, 관우, 장비라 불리는 것처럼 이 셋은 각자의 방식으로 천하를 쥐고 흔드는 자들이요. 왕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런데 이 자들이 하는 짓이 심상치 않소. 조선의 유물을 자기네 것이라 우기고 대대로 우리 조상들이 일군 땅을 제 땅이라 문서를 꾸미고 심지어 조선국경 지역의 문화재들을 밤마다 파내어 중국으로 빼돌리고 있어. 청아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얼마나 됐습니까? 5년이요. 그동안 과인이 외교 경로로 항의했으나 저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소. 본래 중국 것이라고 왕이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지난달 신라 금관 하나가 사라졌소. 경주 고분에서 대대로 지켜온 것이오. 그것이 현재 흑사민의 손에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소.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현이 낮게 물었다. 세 형제가 각각 어떤 자들입니까? 왕이 서한 위의 문서를 펼쳤다. 첫째 흑유, 세일유는 표창과 암기의 고수요. 손가락 하나로 백보 밖의 표적을 마친다 하오. 빠르고 교활하오. 둘째 흑관, 세이관은 창술의 달인이요. 키가 8척의 창 하나로 10,000명을 상대한다는 서문이요. 셋째 흑장 아이석하이 창은 왕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냥 힘이 산을 옮긴다 하오. 현이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셋을 둘이서 상대하라는 것이옵니까? 그래서 부탁이라 한 것이오. 왕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어명이었다면 거절 못하지 않겠느냐. 청아가 검 손잡이를 짚으며 말했다. 금관은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현도 벼곡적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중국까지 가는 노잣돈은 넉넉히 주셔야 하옵니다, 전하. 그것만 챙기는구나. 너는? 왕이 피식 웃으며 또 약과를 집었다. 넉넉히 준비해두었다. 현이 일어서며 청가를 바라보았다.
또 바다를 건너야겠소. 이번엔 더 멀소. 청아가 말했다. 뱃멀미 약도 챙겨야겠소. 이번엔 내가 챙기지 않겠소. 낭자, 저작거리에서 사시오. 그날 밤 중국 어느 요새의 높은 누각에서 흑유가 표창을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조선에서 사람이 온다 하더군. 옆에서 흑관이 창을 세우며 웃었다. 조선 것들이 기껏해야 칼 하나 들고 오겠지. 바닥을 쿵쿵 울리며 흑장이 걸어 들어왔다. 문틀이 흔들렸다. 하나는 피리 분다더군. 피리 부는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셋이 웃었다. 그러나 흑유만은 웃지 않았다. 표창을 천천히 손가락 사이에서 돌리며 낮게 말했다. 피리 소리로 사람을 죽이는 자라 들었다. 웃음이 잦아들었다. 여가 시즌3 제2장으로 이어집니다.